네, 안녕하십니까. 김우현입니다. 네, 또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사례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, 언어가 느린 아이, 그리고 또 동생의 탄생을 앞두고 있었던 아이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어린이집을 가서 상담을 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이고요. 물론 특정한 아이나 부모님이나 어린이집이 특정되지 않도록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은 좀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긴가민가 하실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아이가 있는데? 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상당히 현실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제가 하는 것의 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,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과의 상담도 하지만은, 이제 부모님과의 상담, 그리고 원장님과의 상담, 그리고 물론 아동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.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그 연결해서,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.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, 혹은 상담의 효과가 있다. 일단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상담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챕터를 하나 좀 뽑아서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, 오늘은 이제 이 사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, 만 3세였고요. 그러니까 이제 4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4살 정도 아이, 이 남자아이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뭐야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고 이제 물건 던지고 울고 떼쓰고 뭔가 물건에 막 집착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아무래도 제일 그 걱정이 됐던 것은 자꾸 책상 위에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혹시라도 떨어질까 부딪힐까 다칠까 이런 게 이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. 실제로 우리 아이는 이제 언어적인 좀 발달에 지연이 있어서 이제 언어 치료도 받고 있었고, 그다음에 이제 감각통합 치료 두 가지 다 받고 있었던 이제 상황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플러스적으로 부모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동생이 이제 조만간에 탄생을 태어나게 될 이제 예정이었고, 또 어머니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암으로 진단을 받고 이제 투병이 시작이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떻겠어요?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. 아이는 언어적인 발달 지연이 있어서 발달 지연 플러스 문제 행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또 어머니는 임신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아이를 또 잘 출산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, 거기서 또 할머니가 또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시니까 또 가서 병간호도 또 좀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, 아버지는 아무래도 일이 많아 바쁘고 또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늦게 퇴근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자,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복합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만 접근해서는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또 이런 데 있는 거죠. 그렇잖아요.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양육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. 아이가 언어 지연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두고 계시고, 그 와중에 또 할머님은 병원에 계시니까 병간호도 가야 되고, 아버지로부터는 뭐랄까 양육의 서포트를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. 그렇다고 아버지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또 많고 매일 늦고 또 돌아오시면 피곤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어머니를 도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. 자, 이럴 때 우리 아이가 어떤 보일 수 있는 문제 행동들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 이제 이게 잘 집중도 못하고 물건 던지고 막 울고 떼쓰고 또 자꾸 막 위험한 행동하고, 그러니까 어떻겠어요?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너무 힘들 수밖에 없고,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힘들고,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고.
자,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건가? 이 안에 딱 들어가서 초기 상담을 하면요. 답이 없습니다. 답이. 너무너무 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. 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? 아이 하나가 막 울고 떼쓰고 저기를 하면은 물론 이제 뭐 담임 선생님이 뭐 투담임일 수도 있고 뭐 장애통합 같으면은 이제 장애 그 아동 교사가 있어서 이렇게 좀 인력의 여유가 있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인력의 여유가 없는 어린이집도 있단 말이에요.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으로서 상당히 난감해지는 거죠. 너무 어렵고. 자,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? 이제 일단은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그 긍정행동강화법, 그다음에 사전개입법, 부모랑 아동 상호작용, 뭐 이렇게 대략 이름을 이제 네이밍을 이제 붙여봤는데 하나는 이겁니다. 이제 일단은 우리 아이가 언어가 이제 지연되고 있었어요. 있어서 실제로 이제 센터도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.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떤 시선에서 바라볼 건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울고 떼쓰고 얘는 왜 이러지?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제 언어가 좀 느리고 자기 표현이 잘 안 되고 자기 감정도 잘 표현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? 답답할 수 있겠구나.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? 맞아요. 우리 아이의 이 좀 템포에 좀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일관된 훈육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일관된 아이에 대한 자세, 양육에 대한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. 어떻게 바꿔야 된다? 좀 느린 아이니까 느린 아이라는 걸 좀 인정해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천천히 가고 천천히 설명해주고 조금 더 많이 설명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상호작용이라고 할 때는 이제 아이하고의 그런 이제 대화법, 마음의 자세, 그다음에 실제로 뭐 조금 이렇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알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전개입법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가 울고 떼쓰고 막 위험한 행동하고 아까 막 책상 위로 올라가고 이런 그런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이전에는 이런 거예요. 무조건 안 돼. 하지 마. 올라가면 위험해. 뭐 내려오면 또 내려온 대로 뭐 설명해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위험한 행동을 하기 전에 설명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. 이게 사전개입법이에요. 제가 여기는 솔루션들은 사실 이미 앞에 동영상들이 다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또 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네, 긍정행동 강화법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좀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이의 긍정적인 면이나 잘하는 면들을 보고 그 부분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우리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야단을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. 그리고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. 보면 막 화가 나거든요. 화가 나고 왜 이렇게 하지? 막 이런 마음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칭찬을 먼저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일단 잘하는 행동,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긍정행동강화법인데 저는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은 요거예요. 요거 조금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제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촉진을 시켜드리고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 선생님이 너무 좋아지셨어요. 사실은 이제 이 선생님이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좀 높았어요. 높아서 너무 많이 좀 아이들 돌보는 거에 대해서도 좀 힘들어 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좀 갈등 같은 걸 겪고 계셨는데 일단은 좀 아이를 그러니까 어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틀, 규칙과 룰에 너무 아이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이렇게 아이 중심으로 생각을 좀 많이 바꿔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
아이하고 상호작용이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책상 올라가는 이제 그 위험한 행동은 많이 줄었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줄으셨다고 이제 그렇게 마지막에 좀 코멘트를 주셨고요.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후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근데 그러나 자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상황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. 어머니 상황이 아이 또 둘째도 있고 할머님도 그렇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열심히 다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내가 좀 아이를 다루기가 힘든 건데 근데 어머니가 많이 이제 아이에 대해서 내가 놓친 것 같아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뭐 반성, 자책 뭐 이런 거 좀 있으셨고 그 다음에 그렇고 이제 또 이렇게 아이랑 어떻게 말을 하고 아이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될지 그걸 이제 알려드리면서 많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또 의견을 주셨어요. 그래서 비교적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됐던 상담으로 기억을 하고요. 요거 하는데 3번 했던 3회기 만에 이제 좋은 좀 결과를 이끌어냈던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, 우리 요 손가락은 뭐 했습니까? 네, 좋아요 누를 때 쓰시는 거예요. 좋아요. 네,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옆에 종이 있죠, 종. 그건 왜 눌러요? 구독하라고 있는 거예요. 네, 그거 누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댓글이나 이런 거 달아주시고 제가 소책자 하나를 간단한 걸 만들어서 지금 좀 나눠드리는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신청 또 하셔서 또 책자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지금 시리즈로 갖고 있는데 3번째 사례 언어가 좀 느리고 그 다음에 위험한 행동 좀 하고 있었고 동생의 탄생을 앞두고 있었다.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진행했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